스트레스. 몰랑몰랑. 당신의 스트레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입니다. 저는 이은지입니다. 네, 요즘 우리 스몰 잘 듣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서 많이 편하게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몰랑몰랑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연 주시면 우리 도둠심리발달연구소 소장님 이은지 소장님께서 엄청 관심 있게 그렇습니다. 보시고 분석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몰랑몰랑 어떤 사연, 어떤 스트레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어요. 30대 여성분. 네, 이분의 스트레스는 막연하게 불안감이 느껴지고 숨이 막히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풀어야 되는 방법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성격적인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자극이나 환경을 좀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예민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주셨어요. 야, 그럼 삶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불안하겠다, 그죠? 뭘 해도. 그렇죠.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에도 힘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감이 좀 끝도 없이 느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네. 누워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누워있는 자극을 좋아하세요. 누워 있어도 불안할 텐데. 누워 있을 때 나의 생각은 굉장히 불안할 건데 우리가 불안감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부분도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나의 신체가 어딘가 기대어져 있고 크게 다른 자극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하면 신체적으로라도 약간 편안한 자세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좀 살기 위한 방법이네. 맞아요. 저절로 아마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도 계속 누워 있다라는 방법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혹은 이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생활 전반에 네. 전반적으로 불안감은 계속 쌓여가고 항상 누워만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지고. 맞아요. 생활이 다 힘드시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신체적인 반응도 좀 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소화도 조금 힘들고 먹는 것도 조금 힘들고 이런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야. 그래서 이분께서는 친구들과 나누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어요. 저는 아까 이 사연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지? 불안감도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불안들이 있을까요? 일단 불안이라는 거는 인지나 행동, 신체, 감정 이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정,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감정. 일단은 불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분노한다, 화가 난다, 슬프다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쾌하다라는 정도의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불쾌한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객관화하거나 명료화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마다 느끼는 그 불안의 감정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겠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동행동, 그러니까 우리 안절부절한다든지 같은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돈다든지 그치. 이런 행동들도 반복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아까 그분처럼 네네네. 호흡이 너무 가빠진다든지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식은땀을 어지럽거나 막 갑자기 막 토할 것 같은 맞아.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약간 면접 같은 거 보러 갈 때 맞아요. 심장 뛰면서 막 소화도 안 되고 어쩌지 맞아요. 그 진짜 어디 가서 토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이 막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불쾌한 감정이 좋다 싫다로 나누기는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건 좋은 실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라는 거는 누구나 느끼고 있는 감정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 혹은 나의 사고, 회로 같은 것들을 동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게 그냥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느낌들 인식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그게 금세 지나갔고 금세 이렇게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맞아요. 불안감이 사라졌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맞습니다. 말해주셨던 그런 여러 상황들이 그냥 떠오르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맞아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는 거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는 감정들이에요. 누구나 느끼고 한 번씩은 지나가는 감정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내 삶에 만연해 있는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로 넘어갈 수도 혹은 사회적 불안장애로 넘어갈 수도 범불안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맞아요. 아까 사연 주셨던 우리 30대 여성분도 와 이게 이러다가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겠다. 맞아요. 다 이제 모든 게 다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게만 하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 불안장애라든지 범불안장애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 처음에는 작은 불안감이었는데 네네. 이게 심해지면 네, 모든 대상 그렇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장애에 대해서 결국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네.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불안한 상태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혹은 우리 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왜 좋을 것 불안한지 알면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 불안해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불안을 부르거든요. 그렇지. 불안이 불안을 부르기 때문에 불안의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스스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이건 하는 건데 왜 일기를 써보는 거거든요. 왜 일기? 네, 이유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써야 돼요? 그쵸? 이거를 생각으로만 하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사실 결론 짓기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기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써봤지만 그냥 계속 써보는 거예요. 왜 직접 그럴까? 작성해봐야 되네. 네, 맞아요. 손으로.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네. 나의 의식의 흐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쓰는 이유가 쉽게 정리도 되지만 그 그쵸. 쓴 걸 읽음으로 인해서 네. 다시 정리도 되는 맞아요. 이런 효과가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왜 일기 쓰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불안감을 느꼈어. 그러면 나는 오늘 왜 불안감을 느꼈을까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오늘 왜 불안했을까? 그리고 나서는 정확한 정답을 적기보다는 네네.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서술해 보는 거예요. 오늘 후임이 실수를 했다. 나는 거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그럼 나의 무능력으로 이어질 것 같다. 누군가가 나의 무능력을 눈치채면 어떡하지? 그럼 나의 결론은 뭘까요? 나는 오늘 나의 무능력함을 보였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알아차릴까 봐 불안한 거야. 맞아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끼고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해 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보다 훨씬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네. 나는 이래서 불안했구나를 알 수가 있군요. 그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유를 명료하게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오, 그렇죠. 그리고 이유가 하나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 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우리가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정도로만 감정을 나누고 있지 그렇죠. 이 감정을 정확하게 네.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찾으려는 노력은 잘 안 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불안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작은 불쾌함이거든요. 맞아요. 작은 불쾌함인데 기분 나빠. 이 맞아. 정도로 넘어가지. 그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야. 나의 불안은 너무 나쁜 감정이야.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 에 빠지게 되어버리면 그냥 불안은 나쁜 감정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슬픔, 분노, 당황스러움, 답답함, 막막함, 부러움, 질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감정들이 아까 네. 우리 왜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맞아요. 이 감정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지정해 주네요. 그렇죠. 막연히 불안하고 싫고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감정은 분노야. 네. 이 감정은 질투야. 혹은 혹은 막연함이야. 막막함이야. 혹은 답답함이야. 이 불안감을 훨씬 더 명료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네요. 맞아요. 이름을 붙여준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부정적인 감정 혹은 이런 부정적인 불쾌함이 어떤 감정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한번 가게 네. 됐어요.
남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네.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방금. 그쵸? 감정 카드. 네, 맞습니다. 이 감정 카드는 어디서도 구매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 감정 카드를 처음 접했을 때가 아직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 해본 거야. 나는 내 감정이 나는 기분이 좋아 아니면 기분이 나빠 뭐 이 정도였지 지금 내 감정이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 그 단어들 중에 어느 건지를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카드 3개로 다 골라보세요 하는데 모르겠어. 그 첫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맞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당황스러움도 나쁨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나 이걸 못해? 못하면 안 돼. 약간 못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부정적인 맞아, 감정으로 맞아. 넘어가요. 내가 이걸 골라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걸로 한데 뭉그트려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의 이름을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감정 카드를 네. 우리 왜 일기 쓰듯이 그냥 이거 어디 가서 안 해도 내가 혼자 딱 집에 돌아왔어. 네. 그냥 감정 카드 깔아놓고 오늘 내 감정이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맞아요. 찾아내보는 것도 약간 연습이 되겠다. 너무나 큰 연습이 될 거고 제가 계속 좀 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써야 돼. 써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느꼈던 이 감정을 내일이면 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의 결론을 내일이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배운 방법이기는 한데 멈추지 않는 글쓰기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쓰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당장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정제된 말로 쓰시려고 너무나 큰 이쁜 말로 써야 맞아요. 돼. 좋은 문장으로 정제된 말로 예쁘게 쓰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결과치를 얻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편하게 쓰면 되네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네. 이것도 글쓰기가 될 수 있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또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멈추지 않는 글쓰기 나의 생각을 그대로 써보기 남이 보는 게 아니니까요. 맞네요. 이제 편안하게. 일기 검사 받는 나이가 맞아요. 아니니까. 네, 저희 일기 검사 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니까 네. 정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네. 근데 쓰다가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맞아요. 감정 카드를 꺼내서 선택해서 쓰고 그거에 대해 써보는 것도 좋겠다.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써야 할까? 뭐 사실은 간단하게는 내가 불안감을 잠깐 느꼈을 때 그냥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하면 안 될까? 또 한번 생각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 되게 기분 나쁠 때 술 한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그걸 회피하고 싶고 잊고 싶으니까 술을 먹고 해서 이제 빨리 자고 싶은 맞아요. 약간 그런 욕망에서 술을 먹는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사실 저는 회피를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이게 나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크게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맞아요. 특히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때는 결국은 우리 뇌와 신경의 문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나의 감정보다는. 그러면 이 편도체가 계속적인 자극을 원할 건데 이 자극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편도체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욕망 회로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지속적인 자극을 받지 않는 한은 나는 이 불안과 근본적인 해결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그것 때문에 또 술을 더 마시고 맞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두 잔 즐겨서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를 혹은 그쵸. 감정을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감정을 나누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중요하기 되죠. 때문에. 네. 그런데 나 혼자 이 감정을 잊기 위해서 한 잔을 먹다가 내일이면 두 잔을 먹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나중엔 집에서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네요. 네,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자극. 결국은 이제 이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다른 자극을 찾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술이나 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실질적인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독으로 넘어가네. 그리고 도파민만 자꾸만 얻기를 위해 하는 사람이 되고 삶이 중독.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참을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불안감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해소가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해요? 이 나의 불안을 해소해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을 해소해줘라고 하기보다는 이 욕구의 통제를 통해서 욕구를 좀 미루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이 잘못됐군요. 네. 해조가 아니야. 그렇죠. 해소가 아. 아니라 이런 나의 욕구를 조절할 줄 아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참을성과 연습이 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요새는 왜 도파민 중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네네네네. 하고 도파민 디톡스를 한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주 필요해요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긴 삶을 그렇죠. 편안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참을성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개인의 이게 어떤 진짜 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 아니면 음. 도파민을 마음껏 뿜어내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결국 어떤 내적 성장이 맞아요. 불안감들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 불안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수 요소예요. 불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높은 창문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네. 지금 불안하지 않으면 난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맞네. 그것도 불안감이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지금이 안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난 불안해. 음. 이게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맞아요.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감이 느껴지는 게 결국은 이 감정의 원인을 좀 명료하게 하고 네. 객관화하고 이에 대해서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이 불안을 문제 해결의 신호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불안감의 이용 목적, 존재의 이유가 맞아요. 내가 진짜 살기 위한 거니까 네. 이게 지금 나는 불안하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해. 맞아요. 이런 신호로 인식하고 네. 움직여보자.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방법도 찾아보고 여기에 뭐 회피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자꾸만 만들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방법은 나에게 있어.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작은 이제 뭐 팁들이죠. 그쵸. 일기를 쓰고 맞아요. 왜 일기를 쓰고 감정 카드를 사용해보고 있지만 네. 결국 나의 감정이 내가 내 감정이니까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불안해서 어쩌지가 아니라 이 불안감도 이제 좋은 시그널로 지금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를 주면 돼라는 시그널로 활용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했습니까? 제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네. 아니죠. 네. 안 계시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불안 있어요. 저. 항상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사연 주신 30대 여성분. 네. 이 불안감을 좋은 시그널로 이걸 토대로 좀 더 잘 극복해서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해결책 찾으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작은 네. 희망.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몰랑몰랑. 지금까지 저는 수영이었고요. 저는 도듬심리발달연구소 이은지였습니다. 우리 이거 해볼까요?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 좀 너무 많아.